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황 대표가 단식 투쟁을 사흘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추운 날씨에 단식을 한다라는 것이 이 건강까지 우리가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황 대표는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 목숨을 걸고 반드시 막아내겠다라는 의지로 지금 단식 투쟁을 사흘째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황 대표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 단식 투쟁을 하냐? 크게 세 가지를 지금 내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고, 두 번째가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가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단식 투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이죠. 한국과 일본 사이의 이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흘째 이렇게 단식까지 하면서 이거에 대한 종료를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냐? 일단 첫 번째로 지소미아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죠. 그것이 갖고 있는 실리적인 역할, 그거를 떠나가지고 우선 첫째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적으로 우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이 바로 지소미아인 것입니다. 근데 이 지소미아가 만약에 파기가 돼버린다라고 한다면 한일 간의 관계도 훼손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일 간의 관계가 그럼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단순하게 21세기에서 국가 대 국가의 외교적인 차원으로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는 뭐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입니까? 한미 관계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전통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고, 그래서 한일 관계가 만약에 훼손된다라고 한다면 한미 관계도 훼손될 여지가 있어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 상원에서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을 한 것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소미아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의 안전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소미아에 계속 참여할 것을 한국에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인호프 위원장도 이날 성명에서 북한과 영내 적국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방위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일본과 대화를 지속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차원에서 더더욱 한일 간의 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도 미사일 실험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동시에 한국 정부가 그 어떤 정권보다도 북한에 대해 가지고 통제력을 가장 많이 잃고 있는 게 지금의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한일 관계에 대해 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단순하게 한일 두 나라 사원 차이로 생각을 한다면 오산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하게 한일 두 나라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의 관계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한미 관계라고 한다면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가지고 우리를 염려했던 것이 무엇이냐? 현재 지금 정부에서는 일본이 끝까지 태도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지소미아를 오늘 밤에 종료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이 견지가 되어 왔었던 겁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 관계가 최악으로 빠진 것은 글쎄요, 누가 더 책임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뭐 끝도 없이 우리가 토론할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인 것이죠. 그 어떤 진보 정권에서 보다도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를 최악으로 빠뜨린 것은 현재 정권이라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를 떠나가지고 한일 관계가 가장 파탄으로 빠진 것은 현재 정권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겠죠.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감정에 휩싸여서 역사적인 어떤 그 정당성에 휩싸여 가지고 현실을 보지 못한 채 현실을 끝까지 파괴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본에 대해 가지고, 야 너네 태도 안 바꾸면은, 외교적인 그런 중간 과정 다 그냥 싹 다 무시해버리고, 일본 너네 태도 안 바꾸면은 우리 지소미아 종료해버릴 것이야. 마치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떼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그냥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오늘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6시 지소미아 종료 안 한다 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저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박수를 쳐줘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왜 이제서야 이렇게 생각을 하냐 이거죠. 어차피 저렇게 될 거 알았으면서 어차피 지금 우리가 한일 간의 이런 그 경제적인 문제 자체를 역사적인 이데올로기를 끌고 와서 또 한일 간의 외교적인 문제를 역사적인 이데올로기를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라는 것을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 것이 프로들의 정신인데 완전히 현재 정부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 같이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원래 예전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이데올로기는 뒤로 해놓고 현실은 현실로 보고 외교는 외교로 보고 경제는 경제로 보고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했던 것인데 뭐 글쎄요. 그나마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렸다니까 다행입니다. 이 지금 정신을 차렸다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 더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3분기 중 소득 최하위 20%층의 소득이 1년 전보다 4.3%가 늘어났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오자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반색을 했대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외교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보지를 못하지만 경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현실적으로 못 봅니다.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 현실이 뭐냐? 실제 하위 20%가 일해서 번 근로소득은 6.6%가 줄어가지고 7분기 연속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감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도대체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냐? 세금으로 그냥 현금 보조금을 때려박다 보니까 공적 이전 소득이 24%가 늘어나가지고 마치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바꿔서 읽는다면 일을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소득은 줄었는데 7분기 연속해서 계속 해가지고 줄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냥 보조금 주고 세금 써가지고 돈 때려 박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적 이전 소득 자체가 증가가 돼가지고 마치 전체 소득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거는 착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둘째로 부동산 가격이 또 안정화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해서 지금 이제 이 사설을 쓰신 분은 황당한 발언이다라고 표현하시는데 황당합니다. 왜? 이 보십시오. 전 정권들을 다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정권에서 과연 부동산 가격을 제일 잡지 못했습니까? 진보 정권이에요. 진보 정권. 또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분배 면에서는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소득 격차 비율이 5.37배로 사상 최고치였던 작년 3분기보다는 낮아졌다라는 것이 20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가장 최악의 소득 분배가 가장 최악으로 나빴던 게 바로 지난 분기인데 바로 지난 분기 그 최악이었던 것보다 조금 좋아졌다 이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좋아지니까 소득 분배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과연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다, 현실 파악을 똑바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외교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라는 거 그거는 박수 쳐줄 박수까지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한일 관계는 우리가 최악으로 빠지면 안 되는 것이고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로 최악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특히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더더욱 우리가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나마 지금이라도 현재 지금 대통령이 현실적인 눈을 조금이라도 뜨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박수라도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외교에 대해서 조금만 눈을 뜨셨으니까 현실적인 그 안목을 경제나 그리고 실제 사회의 눈으로도 조금 띄우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나마 우리가 조금 박수 쳐줄 수가 있는데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